제대로 된 나라를 결국은 외친 그 윤석열이죠. 예, 다른 얘기로 하면 반듯한 나라. 예, 또 이걸 뒤엎어서 보면은 지난 5년 동안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았다. 그리고 반듯하지도 않았다. 정의 외쳤지만 그들만의 정의였다. 네, 그러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반지성주의가 판을 쳤다. 진영 논리로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팩트라든가 사실 기반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친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적이 아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다 적으로 몰았던 그런 진영 논리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후퇴를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적인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네, 반지성주의라는 말이 취임사에서 나올 줄을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썼다고 그래요. 본인이 16명이 취임사 준비를 했다는데요. 16명이 이제 주 분야별로 정치는 뭐 서너 사람, 경제 서너 사람 이런 식으로 16사람이 이른바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다 이러이러한 것을 취임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반 이상을 윤 당선인이 고쳤다고 그러죠. 네. 일단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저는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줄이고 바로 우리가 길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아주 쉬운 언어로 제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많이 고쳐도 되죠? 라고서 거의 라고 하면서 자유 또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두 컨셉을 본인이 직접 넣었다고 합니다. 자유라든가 반지성주의라는 말은 초안에 16명이 작성한 그런 초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만큼 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자유가 후퇴가 되고 이른바 진영 논리로 반지성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5년 동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증거였다라는 상태인데요. 네. 반지성주의 여러분들이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1950년대 미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1950년대라 하면 바로 반공, 반전 이런 게 아주 광풍이 불었었죠. 미국에.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아주 광풍이 부는 시절에 바로 반지성주의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진영 싸움입니다. 진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편이 아니면은 다 적으로 모는 진영 논리로 무조건 자기 편에 유리한 것만 믿고 유리한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팩트라든가 사실 기반을 중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영 싸움에서 자기 편에 유리한 것만 강조를 하고 유리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크게 후퇴시킨 하나의 큰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반지성주의라는 그런 좀 쉽지 않은 용어를 썼다는 것이 그만큼 좀 절박하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진영 논리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여러 가지 실정을 한 것 중에서 저는 제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진영 싸움을 프레임을 걸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죄다 적으로 몰고 그분들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마치 본인들이 선인 양, 본인들은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으로 선악 이분법으로 대했죠.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세금으로 그 악의 상당 부분을 약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5년 동안에 아주 참 민생의 피로함을 느끼는 여러 가지 실례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35번이나 자유를 이제 국민들에게 원래 의미의 자유를 돌려드리겠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를 만끽을 하시고 그 대신 대한민국이 더 부강을 하려면은 바로 성장,
번영과 평화로 국민의 자유를 확대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자유를 확대를 하면 바로 평화가 도래를 하고 그 평화는 바로 국민들에게 번영과 자유를 확대하겠다. 번영,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제 뭡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계속 이월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개념에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고 그 취임사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과 정치적인 그 소신 이런 것들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실행입니다. 그렇죠? 실행은 이제 지금 바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얼마만큼 실행을 하느냐를 이제 지켜볼 대목인데요. 어제 취임식에 제가 해설을 곁들여서 중계를 해봤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저는 이걸 제대로 된 나라로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으로 제목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겠다. 정말 이 나라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5년 동안은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과연 주인 행사를 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주인 행사를 한 것은 집권 세력,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일부 집권 세력 중에서도 글쎄요, 뭐 주사파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 학생운동권의 출신들 많아야 한 5, 60명, 4, 50명, 5, 60명 그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진정한 주인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좀 뭐 심한 표현을 하면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 이런 걸로 5년 동안 참 아주 선량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많이 피곤하게 한 그런 5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유, 평화, 복지,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숨을 죽이고 있다면은 거기에 비료를 주고 물을 줘서 이제 자유가 꽃피는 나라, 성장이 반석 위에 올려지는 나라로 만들겠다. 어제 상당한 16분 동안에 이 맹호 같은 글쎄요. 물론 뭐 프롬프트가 양쪽에 있었죠. 어떤 분들은 원고도 안 보고 누구는 A4 용지가 꼭 있어야 연설을 하는데 A4 용지도 안 보고 연설을 참 아주 쩌렁쩌렁하게 굉장히 잘하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에 프롬프트가 있는 거는 그리고 원래 공식 행사는 프롬프트를 보고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양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우리나 중계를 보는 우리나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게 프롬프터인지를 잘 인식을 못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네모난 게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말하는 사람, 연설자, 대통령이죠.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글씨가 쭉 흘러내려가는데 바로 그거를 자연스럽게 고개를 시선을 처리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프롬프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힘차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연설 중에서 주요 장면 압축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어제 다시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시죠? 네. 자유, 반지성주의가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강조를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더 쉬우셨을 걸로 압니다. 네. 어제 참 표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감이 있고요. 네. 어제 제가 시작하자마자 오늘 서두에서 무지개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늘 그 무지개 장면이 있으면은 한번 바로 저겁니다. 네. 지금 마른 하늘에 대개 무지개가 비가 온 후에 이렇게 7빛깔 무지개, 그런 그 노래도 있죠. 비가 오면 나타나는 7빛깔 무지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의 무지개인데 어제는 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그렇죠.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저렇게 떴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갯빛의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할 텐데요. 저거는 뭐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로 저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상서로울 그런 징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여의도 저 빌딩 숲 위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죠. 무지갯빛 이렇게 위에는 좀 빨간스름하고 밑에 초록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7 빛깔이 뭐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무지개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부디 저 무지개 구름이 자유의 번영의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서 대한민국의 상서로운 기운을 전해드릴 그럴 가능성이 저는 꽤 높아 보인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일 텐데요. 네, 그런 아주 상서로운 그런 그 전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네, 저도 무지개를 처음에 어제 여러분과 함께 11시부터 12시 제가 반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방송 끝나고 보니까 지인이 벌써 무지개 사진을 찍어서 취임식에 참석했던 선배인데요. 바로 무지개 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방송하는 걸 아니까 방송에 한번 활용해봐라라고 방송 중에 그걸 보냈더군요. 저는 이제 방송에 그걸 꺼내서 볼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에이 설마 무지개가 설마 떴을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저한테 보낸 분이 아주 여럿이더군요. 그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무지개 구름이 여의도 상공에 한참 글쎄요 한 10여 분 정도 그런 저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굉장히 하여튼 분명 좋은 징조일 겁니다 하고 소나이퍼님 말씀하셨는데요. 부정선거를 밝혀질 좋은 징조. 뭐 부정선거도 밝혀져야 되고요. 네,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 또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이른바 복원 원래대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한 어제 새로운 출발 이미
예, 바로 저 상서로운 무지개 빛깔 구름으로서 표출이 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취임사로 본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아이고 또 토미니스님이 또 아샤투데이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무지개를 또 그려주셨네요. 네, 토미니스님은 제 마음속에 무지개 같은 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토미니스님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아유, 매일매일 저렇게, 그것도 또 한 번도 아니고 막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면은 기둥뿌리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토미니스님, 예, 가급적,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을 하지 마시고요. 뭐, 하실라면 정 이렇게 한 번만 해 주시고요. 제가 부담이 됩니다. 예, 물론 뭐 기둥뿌리가 든든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우리 토미니스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거듭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제가 약간 쑥스럽고,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 부회장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라고 해가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재벌 회장, 대기업 회장들이 7, 8명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진을 열심히 찍더군요. 그러더니 저 무지개 사진도 정 회장이 올렸다 하는 얘기를, 바로 지금, 우리, 노 PD가 쫙 올렸습니다. YJ, 이게 정용진이죠? 바로, 그렇군요. 저 파란 게 단상이군요. 단상. 저는 그 한강을 배경을 어떻게 찍었지 보니까 한강이 아니고 단상의 파란 그 색깔의 단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네요. 네. 자유의 무지개라고. 네. 정영진 부회장은 참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멸공 신드롬을, 아주 일약, 예. 기업의 부회장인데도 그 멸공, 예, 신드롬을 이렇게 야기를 한 그런 분이라, 예, 제가 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대한민국이 참 독특한 컬러의 경영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취임사로 본 국정 기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취임사에 넣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지성주의를 비판을 했고요. 각자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네. 취임식의 실무준이 바로 초고에 없던 내용이다. 우리가 16명이 각 분야별로 나눠서 초고를 올렸는데 거기에는 없던 내용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넣자고 해서 넣은 게 바로 반지성주의였다. 예, 진영 논리로 조국 수사 공격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하는 분석. 예,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밑에 내용을 한번 조금 내려 쭉 가시죠. 그러면 아마 표가 있을 텐데요. 쭉 한번 취임사 주요 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의 나라로 재건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예, 자유, 번영, 풍요, 경제성장, 이것이 바로 자동차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자유는 번영을 밀어주고 번영은 풍요로 이어지고 풍요는 경제적 성장으로 현실화되고 바로 경제적 성장이 되면은 바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더라.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해설이 가능하겠고요.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바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저렇게 냉철히 비판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으로 비판을 했죠.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고 있다. 다수의 힘, 바로 국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300석 중에 172석, 정의당이라든가 범민주계열까지 포함하면 180석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초유의 그런 법 강행을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얘기를 뭐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그런 게 바로 반지성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인 것입니다. 예, 북한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 삶을 개선할 담대한 계획 준비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의
어떤 이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이야말로 김정은이 수시로 미사일 발사를 해도 어떻습니까? 네, 참 너그럽죠. 미사일 발사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글쎄요, 김정은 심기를 제일 차적으로 우선시하는 걸로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목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반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을 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북한 정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말을 이렇게 어제 공개적으로 한 상황인데요. 바로 취임사로 본 국정기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35번이나 강조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번영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장,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이 이른바 좌파 정권은 항상 분배를 강조를 더 하죠. 상대적으로, 분배를 해서 고루고루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경제성장, 분배라는 말은 한 번도 쓰지를 않았죠.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겠다. 경제성장을 먼저 이룩한 이후에 국민들의 삶에 고루고루 퍼지게끔 하는 게 그런 게 순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제 16분 동안이나 강조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제 얘기를 또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 살펴봐 드렸는데요. 어제 참석자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겠죠. 박근혜 대통령. 그렇습니다. 어제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런 선글라스를 끼지를 않는 스타일인데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역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선글라스 저런 류의 선글라스는 처음 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측근들 얘기도 선글라스를 원래 잘 안 끼는 분이고 저런 선글라스는 없는데 아마 이번에 나와서 새로 장만한 게 아닌가 싶은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역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대역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고 정식으로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것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어제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진에서 나왔습니다만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처음으로 만나는 것인데 글쎄요, 본인을 저렇게 탄핵으로 몰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참 이렇게 담대히 악수를 하면서 약간의 지금 저 선글라스 눈에도 약간의 미소가 지금 흘러나오죠. 네, 바로 담대히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문재인과 악수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가 궁금을 했는데 그래서 표정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썼을까요? 네. 그런데 선글라스가 이렇게 색이 짙지가 않아가지고 눈매라든가 이런 게 살짝 보입니다.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담대히 그냥 어느 누구와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악수를 하는 모습이 그냥 글쎄요, 거물은 거물이다. 뭔가 이렇게 애써 외면하거나 싫은 표정 이런 것들을 거의 내색하지 않았다라는 저 한 장면에 굉장히 많은 또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아무튼 본인을 코너로 몰고 탄핵으로 그렇게 불명예를 안겨준 문재인 대통령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 외견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햇빛 때문에 눈부셔서 선글라스를 꼈겠죠.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출 필요는 없겠는데요. 해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하는 얘기고요. 네, 박 대통령 배우할 때도 배웅이겠죠. 배웅할 때도 윤석열 부부가 공손히 인사할 때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김건희 여사는 선글라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햇볕 받으면 변색되는 렌즈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선글라스가 이렇게 평상시는 안경, 그 다음에 햇빛이 오면은 선글라스로 이렇게 변색이 되는 그런, 것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반은 선글라스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외선과 시력보호 차원에서, 네. 뭐 하여튼 뭐 선글라스를 낀 박 대통령 모습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화제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된 것 같이 보이죠? 건강이. 그 계단이 한 20번 이렇게 이 걸음을 떼야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성큼성큼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부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죠. 김정숙 여사는 어떻습니까? 이 남편 문재인 대통령의 팔짱을 꼭 끼고 내려오던데요. 네, 뭐 금슬이 좋은 걸 뭐 보여주고도 싶겠죠. 그리고 떠나는 마당에서 아직은 우리가 건재하다라는 거를 또 만방에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계단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보이는 계단도 성큼성큼 내려오는 걸로 봐서 건강은 많이 회복된 걸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갈 때 그 해프닝이 좀 있었죠? 해프닝이. 예, 뭐냐 하면은 문 대통령 부부가 먼저 방탄차를 타고 식당을 빠져나갈 때 배웅을 한 것은 예,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혼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잘 가시라고 배웅을 하고 그때 김건희 여사는 바로 그 옆에 있지를 않고 박근혜 대통령 쪽에 가서 에스코트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살짝 박근혜 대통령 손은 이렇게 붙잡는 모습도 있는데요. 뭐 누구처럼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완전 부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예, 바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야 그래도 전 대통령 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가는데 김건희 당신도 나와가지고 배웅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지 왜 딴짓을 하느냐라고 온라인을 도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 대통령 부부가 떠날 때까지는 윤석열, 김건희가 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도대체 김건희는 왜 예의를 안 갖추냐라고 온라인을 굉장히 달궜다고 그러죠. 네. 그럴 때 바로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에스코트를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에스코트를 이제 한 걸로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원래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답니다. 원래 바로 식장에서 빠져나가는 문 대통령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탄차를 타고 두 번째로 빠져나가는데 첫 번째 차는 윤 대통령이 에스코트를 하고 배웅을 하고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량은 김건희 여사가 한다라고 처음에 아예 그렇게 예정표에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챙기느냐고 그것을 등한시한 게 아니라 아예 순서표에도 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대체가 가는 마당에까지 저렇게 문 대통령을 무시하느냐, 김건희 저거 안 됐다, 저거 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도배를 한 상황은 그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었다. 원래 행사 계획표대로 그렇게 이정이 돼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서로 나눠서 배웅하는 모습 보기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예,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렇게 보기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봐라 이 떠나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저렇게 형편없이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상황인데 글쎄요 참 같은 사안을 보고 이렇게 아주 상반된 예 지금 KH님이 보시는 저게 건전하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나눠서 배웅하는 모습 자체가 보기 좋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예. 그리고 제가 그게 궁금해하고, 야, 이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렇게 비판할 그런 그 거리를 준 건가, 빌미를 제공한 건가라고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1호차는 윤 대통령, 2호차는 김건희 여사가 에스코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 괜한 쓸데없는 막판까지도 저렇게 진영 논리로 싸움을 거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만 하다라는 것이죠. 네, 국민 앞에 부부에 과시하려는 연기겠죠. 프리스님이. 예, 그렇습니다. 왕돈이님, 또 김지혜님, 네, 저 메시지를 아주 열심히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제가
현장 중계를 하면서도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어제 옷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게 뭐 얼마짜리 또 무슨 제품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뭐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옷 입는 맵시라든가 이런 거는 글쎄요, 바로 직전 누구랑 이렇게 대비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듣죠. 네, 국립현충원에서는 역시 어떤 그 장소가 장소인 만큼 검은색의 원피스로 이렇게 그 현충원에 맞게끔 옷을 입었다면은 또 바로 현충원에 떠날 때 옷을 환복을 했죠. 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바로 흰색 투피스의 흰 구두, 예, 바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현충원에서 묵념과 헌사를 할 때는 저렇게 검은 원피스를 입었는데 바로 현충원 동작동 국립묘지를 떠날 때쯤 돼가지고 옷을 딱 갈아입었는데, 예, 흰색 투피스에 흰 구두를 입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 계속 그 동선에서 윤 대통령과 약 한 1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에서 쫓아가는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더라. 그러니까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네, 국정 운영에서 절대 누구처럼 나서지 않겠다. 예, 뭐 글쎄요, 떠난 대통령 부부를 저도 그렇게 비판이나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김정숙 여사는 어땠습니까? 해외 순방할 때도 같이 쓰거나 아니면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그런 사진도 있죠. 예, 그 사진 좀 한번 찾아주세요.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보다도 꽤 몇 미터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참 여러 번, 예. 여러분 저 사진 뭐 여러 번 보셨죠?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1m쯤 뒤에 가가지고 앞에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내 마누라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그 표정 같기도 하고요. 예, 마치 앞에서 누가 대통령실이 모를 정도로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예, 저거 말고도 또 인도인가 어디 방문해서는 더 크게 이 방문한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찾아보는, 예. 그러니까 바로 저런 것을 상당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제 스타일이 막 이렇게 좀 나서는 스타일이라 저런 것들이 해외 나가서는 연출이 됐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국민정서에서는 역시 맞지는 않죠. 대통령보다 먼저 이렇게 나서고 먼저 주목받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 마음을 아주 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항상 1m 뒤에 동선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뭐 참모들이 이제 그렇게 정하고, 아마 참모들의 그런 진언이 아니었더라도 본인이 워낙 그렇게 대선 과정, 경선 과정에서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또 본인이 또 실제로 경력을 과장해서 의혹을 부풀린 점은 또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과오가 있죠. 과오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서기가 적절치는 않다. 또 제2부속실마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부인을 담당을 한 부속실, 제2부속실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김정숙 여사와 대비되는 그런 행보를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그런 행보니까요. 본인이 알아서 잘 할 거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워낙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심각한 그런 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 머릿속에 항상 유념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새 대통령실 이름을 지금 공모를 중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응모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청와대처럼, 지금 청와대, 이전에는 경무대였죠? 경무대, 이런 것처럼 새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들 공모를 지금 하고 내달 발표를 할 것이다. 벌써 2만 명이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처럼 새 대통령실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을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글쎄요. 현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만 봉민대, 받들 봉자입니다. 봉민, 국민을 받드는 대. 글쎄요. 봉민. 글쎄요. 조금 어색하죠. 아직은. 예. 경무대, 청와대는 우리가 뭐 수십 년간 썼기 때문에 익숙한 이름입니다만은 봉민대, 또 국민의 뜰,
너나들이 이런 이제 전 순우리말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면 그 중에서 우수작을 뽑아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당선이 되면은 또 적지 않은 또 글쎄요 뭐 상금 뭐 이런 게 얼마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공모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얀색 투피스가 마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윤 대통령을 잘 보필하겠다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케이치님이 그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하얀 옷, 새로운 상징, 그리고 새로운 출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글쎄요, 뭐, 배그민족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의 대나무가 이렇게 매듭으로, 일단락 되듯이 새로운 출발에 적합한 색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1등이 600만 원으로 지금 왕돈이 님이 나오셨는데 600만 원 조금 상금이 좀 작네요. 만약 1등은 그래도 조금 뭐 1000만 원 이상 좀 돼야 공모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북한말 같다는 들국한님 말씀 있었네요. 조금 아까 너나들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해가님이 또 저를 대신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애국입니다. 네, 우리 지금 시청 여러분들 깜빡하신 분들은 네, 좋아요 또 구독 지금을 눌러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지금 눌러주시는 게 가장 저에게 힘이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어제 그 취임식 얘기를 입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